미국의 한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않는 이상 스탠리 열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은 텀블러가 이렇게까지 유행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하죠. 요즘에는 생일 선물로 이 스탠리 텀블러를 많이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약간 포탄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스탠리를 최근 들어서 알게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요, 무려 10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이런 보온병을 최초로 만든 기업이죠. 보온 텀블러의 근본 기업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스탠리는 원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쓰는 보온병이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스트 말론, 타일라, 제니와도 협업을 하면서 트렌디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아예 패션의 일부가 된 수준이고요. 이제 스탠리는 더 이상 텀블러로만 기능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몇 해 전 전소된 차량에서 얼음이 녹지 않은 스탠리 텀블러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사건 때문만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스탠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뉴 헤리티지 스탠리입니다. 스탠리는 1913년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가 설립한 곳입니다. 스탠리가 처음부터 텀블러를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스탠리는 당대 손꼽히는 발명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류 변압기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기를 높은 전압으로 바꿔서 멀리 보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교류 변압기라는 개념은 이미 있었지만 스탠리는 이걸 상업적으로 구현해냈죠. 전기 산업에 미친 영향도 아주 크고요. 그 외에도 100개 이상의 특허를 따낸 사람인데요. 스탠리가 한날은 전기 오븐 개발을 하면서 재료의 전도성을 실험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응용하면은 커피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컵 전체가 강철로 된 최초의 이중벽 진공 보온병이 만들어지게 되죠. 보온병 개념의 용기 역시 이미 존재하긴 했지만은 이전엔 유리로 만들어서 쉽게 잘 깨졌거든요. 그런데 스탠리는 지금도 쓰고 있는 현대적인 보온병을 처음으로 만들고 대중화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워낙 기능성이 좋았기 때문에 미군의 군수품으로 납품되기도 했었죠. 2차 대전의 일인데요. 스탠리의 보온병은 보온 보냉의 역할도 했지만 충격에 강하다 보니까 약을 옮기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군대에서 썼다는 것은 정말 기능성 하나는 완전히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폭격기의 기내가 엄청나게 추웠기 때문에 스탠리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마시는 게 미군의 일상적인 풍경이기도 했죠. 스탠리는 이렇게 미군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전쟁 이후로는 야외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유용하게 썼고 캠핑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군인, 몸을 쓰는 노동자, 캠핑족들이 쓰는 컵, 이런 걸 보면은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의 상품이었던 거죠. 너무 튼튼해서 이게 망가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쓴 보온병을 손자가 쓰고 있다라는 간증도 쏟아졌고요. 그런데 너무 기능성에만 충실해서였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스탠리는 할아버지들의 보온병이란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하이드로 플라스크라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스탠리의 주요 경쟁자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기업은 사실 창립 연도로만 보면 스탠리의 비빌만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2009년에 설립됐거든요. 하이드로 플라스크의 창업자들은 늘 들고 다니던 물병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은 환경에 좋지 않았는 데다가 보냉은 안 되고 보온병은 표면에 결로가 계속 맺히니까 이걸 가방에 넣으면 가방이 다 젖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병을 만들어 팔기로 결심을 했죠. 이 하이드로 플라스크는 타 물병들과는 달랐습니다. 원래 보온병은 기능성, 아웃도어 이런 이미지가 강렬했기 때문에 색도 어둡고 칙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탠리 보온병을 상징하는 색이 해머톤 그린인데요. 이 국방 그린 같은 색이 스탠리의 상징이란 것만 봐도 당시 보온병을 설계할 때 디자인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로 플라스크의 창업자들은 다양한 컬러의 물병을 출시하면서 마치 패션 액세서리처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게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다양한 기능의 뚜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손잡이가 달린 플렉스 캡이나 빨대가 장착된 스트로 리드 등등 뚜껑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러면 병 하나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팔 수 있으니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매출도 늘어나는 거고요. 이 브랜드가 2010년대 중반쯤,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미국의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약 10년 전쯤
이쯤부터 텀블러가 유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었죠.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한참 나왔던 때거든요. 그 악명 높은 스타벅스 종이 빨대가 등장한 것도 2018년의 일이니까요. 텀블러를 들고 오면 할인을 해주고 매장에서는 머그잔을 쓰자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나타났죠. 이때 하이드로 플라스크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예쁜 데다가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환경보호라는 가치까지 실현해줄 완벽한 아이템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환경보호 운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2010년대에는요 건강한 물이라는 게 트렌드 반열에 올랐거든요. 탄산음료와 술 대신에 건강한 물을 마시자는 거죠. 가장 건강한 음료가 물이라는 겁니다. 이 트렌드의 중심에는 피지워터가 있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워터 소믈리에가 등장하고 심지어 다양한 종류의 물을 파는 워터바들이 영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트렌드가 환경보호 트렌드와 맞물리면서요 보온 텀블러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죠. 물론 하이드로 플라스크가 다른 텀블러들보다는 비싸긴 했는데요. 이 가격이 아주 명품처럼 못 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스몰 럭셔리로 소비가 가능했던 거죠. 자, 이 현상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오늘의 주인공 스탠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원조는 우리고 역사와 전통만 보면 우리 기업을 따라할 곳이 없는데 정작 이 보온병이 트렌드 반열에 올라와 있을 때는 완벽하게 소외되었으니까요. 스탠리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2016년에 신상을 하나 출시합니다. 바로 어드벤처 퀘처 트래블 텀블러죠. 이름도 화려한데 일단 엄청난 대용량입니다. 40온스, 그러니까 1.18리터를 담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스탠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서도 가장 대용량이기도 했지만은 하이드로 플라스크를 의식했던 건지 이 브랜드의 텀블러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였습니다. 손잡이는 인체공학적으로, 하단부 디자인은 차량 컵홀더에 딱 맞게 설계했죠. 뚜껑도 하이드로 플라스크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고 색깔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뭔가 스탠리스럽지 않은 텀블러가 출시된 건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벽하게 외면당합니다. 이전까지 스탠리의 주 소비자들은 찐 산악인, 아웃도어를 즐겨하던 남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기능성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이런 거추장스러운 손잡이가 달린 대용량 텀블러의 색깔까지 화려하다? 좀 과했던 거죠. 10대들에게는 이미 하이드로 플라스크가 압도적이었고요. 스탠리는 결국 3년 만에 이 제품의 단종을 결심합니다. 이게 2019년의 일인데요. 이 스탠리 퀘처가 단종된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3명의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스탠리와 퀘처의 운명을 바꿔놨죠. 캘리포니아에 살던 애슐리 루시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동생 그리고 사촌과 함께 공동구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7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제품이 바로 이 스탠리의 퀘처 텀블러였어요. 그리고 퀘처도 여기서만큼은 꽤 팔리긴 했었죠. 이 사람들은 이때 알게 됐죠. 아, 우리 같은 여성들, 그 중에서도 워킹맘이나 전문직 여성들은 퀘처를 좋아하는구나. 손잡이가 있어서 들기 편하고 대용량이라서 한 번 담아놓으면 계속 마실 수 있고 컵홀더에 딱 맞는 크기라서 유모차나 아이들을 태운 차량에서 마시기 딱 좋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자기들을 통해서 퀘처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걸 색깔별로 모으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효자템이 없었는데 갑자기 스탠리가 퀘처를 단종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정말 작정하고 팔면 더 팔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이 스탠리 영업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스탠리에서 그렇게 좋으면 대량 주문해서 직접 한번 팔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있는 돈을 다 끌어다 모아서 퀘처 5,000개를 도매가로 구입합니다. 이걸 다시 공동구매 채널에 올렸는데 이게 무려 5일 만에 매진이 되어버렸어요. 스탠리도 못한 걸 이분들이 단박에 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스탠리의 모회사인 PMI 월드와이드 CEO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퀘처가 여성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 아이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설득에 들어갔죠. 단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생각할수록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끌어와서 마케팅만 제대로 하면 스탠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 CEO는 여기에 넘어가 버리죠. 퀘처를 재판매하겠다고만 한 게 아니라 작정하고 여러 가지 컬러를 뽑아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퀘처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계약을 냈죠. 그리고 나선 정말 인플루언서와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고요. 스탠리의 뉴 헤리티지가 시작된 셈입니다. 이 스탠리가 트렌드의 중심에 올라선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지금의 스탠리를 만든 두 번째 주인공이 나타났거든요. 크록스의 CMO로 일했던 테런스 라일리가 스탠리의 CEO로 부임했죠. 못생긴 신발이라고 놀림을 받던 크록스를 지금의 명성으로 끌어올린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크록스 주가를 폭등시킨 주범이기도 하죠. 라일리는 크록스를 부활시켰던 방법과 동일한 전략을 씁니다. 우선 기능성이란 측면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상품이라는 것에 초점을 뒀죠. 핵심 소비자는 여성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퀘처의 색상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늘리기 시작하면서 이걸 다 한정판으로 만들어 팔았어요. 소비자들이 퀘처를 색깔별로 모은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니까 이걸
이걸 한정판으로 출시하면 분명 더 잘 팔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전략이 정말 제대로 통합니다. 한정판은 리셀로 거래됐고 심지어 발렌타인 한정판은 무려 수백 달러에 리셀되게 됐죠. 49.95달러짜리 텀블러가요.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와 협업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탠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영상 때문이었죠. 2023년 틱톡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재로 차량이 다 불타버리는데요. 캔처만 멀쩡하게 컵홀더에 꽂힌 채로 있었거든요. 심지어 텀블러를 딱 들었더니 얼음 소리가 짤랑짤랑하고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조회수가 거의 1억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스탠리를 글로벌 스타덤에 앉혀놓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고 스탠리가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죠. 당연합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스탠리는 새 텀블러와 더불어서 새 차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영상이 올라온 지 24시간도 안 돼서요. 이 영상이 엄청난 광고가 될 것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고 움직였던 겁니다. 스탠리는 그 이후부터는 뭐랄까요? 나이키 운동화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발은 두 개인데 수십 켤레, 수백 켤레를 모아서 전시하는 것처럼 스탠리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한 번은 누군가가 캘리포니아에서 텀블러를 훔치다가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차에서 무려 65개의 스탠리 텀블러가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텀블러를 패션 아이템으로 만든 장본인은 하이드로 플라스커였지만 이걸 넘어서 텀블러를 수집템으로 끌어올린 건 바로 스탠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두고 일시적인 유행일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들 했는데요. 뭐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워낙에 많은 아이템들이 반짝하고 떴다가 사라지니까요. 이미 아마존에서는 스탠리의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하이드로 저그나 오알라 같은 브랜드의 텀블러들이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스탠리는 기존의 헤리티지에 트렌드를 가미해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버, 컨버스, 리바이스, 샤넬 등등 오래된 브랜드가 주는 장인의식, 진정성 같은 것들은 확실히 깊이가 다르죠. 여기에 트렌드를 더해서 뉴 헤리티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100년 전처럼 기능성만 강조했더라면 아마 이런 파급력은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장인의식과 트렌드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텀블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2010년대 들어서 텀블러가 인기를 얻게 된 건 분명 환경보호 트렌드 때문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텀블러를 사용해서 환경보호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려면 최소 수백 번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하나 사서 매일 들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렇게 텀블러를 사모으는 걸 두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현재도 스탠리는 이런 비판을 종종 듣는 중입니다. 환경을 위한 소비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추석인데요. 그 뜻은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벌써 연말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긴 연휴, 가족들, 연인,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